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을 이루는 마음공부 마스터 문은식 소장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모든 소망을 이룬 한 도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여러분도 자신의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얼마 전 한 도반의 딸이 이화여대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내일처럼 기쁘고 무엇보다 그 도반이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뿌듯했습니다. 그 도반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 동안 무려 18년 동안 적자를 봤어요. 아니 어떻게 18년 동안 단 한 해도 빼먹지 않고 적자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장사를 할 거면 뭐하러 하나? 차라리 다른 일을 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도반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뿐이라고 굳게 믿어왔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적자가 나더라도 꾸역꾸역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빚만 늘었어요. 적자를 모두 카드 빚이나 은행권 대출, 이자율이 엄청 높은 제2금융권 채권, 또 지인들에게 빌린 급전으로 메꿨습니다. 그래서 빚이 4억 원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포웨이를 만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18년 동안 적자를 보던 장사를 기적처럼 흑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태산처럼 쌓아 올린 빚을 갚기 시작했죠. 그리고 12개의 카드론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도반은 원룸형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딸과 초등학생인 아들, 그리고 두 부부가 한 공간에서 먹고 자야 했습니다. 집을 살 형편이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사춘기 딸에게 작은 방 하나도 내어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도반은 아파트를 창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공부에 몰입을 했고요.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두 곳에 아파트 당첨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일 기쁜 것은 아이들에게 자기 방을 하나씩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사춘기 딸도 이제 곧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들도 세상을 다 얻은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이 도반은 4억이 훌쩍 넘는 빚을 거의 갚았습니다. 18년 동안 적자만 보던 영업장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마치 인생의 꽃을 피우듯 고3이 된 딸이 이화여대에 최종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죠. 마치 그동안 고생하고 아파했던 상처를 우주가 다 보상이라도 해주듯 축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이 도반은 뭘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계속 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에 초점을 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늘 부족함과 어둠, 그리고 실패에 초점을 둡니다. 나는 학력이 부족하고 인물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건강이 부족하다고 바라봅니다. 마음속에는 서글픔과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등이 굽이치는 강물처럼 항상 흐르고 있죠. 무엇보다 안 될 거라는 실패에 대한 강한 생각이 늘 마음을 휘젓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야. 잘 몰라서 안 될 거야. 가진 게 없어서 잘 안 될 걸?
못났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의 삶은 늘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상황과 어둠, 그리고 안 되는 결과를 창조하죠. 붉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붉게 물들어 있고, 고무장갑을 끼고 수많은 물건을 만져도 내가 느끼는 것은 고무의 느낌뿐이라는 진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관점을, 또 의식의 초점을 근본적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의 전환은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입니다. 그것은 학원을 외우는 정도의 자기계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끌어당김을 위한 주문이나 시각화와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과정은 나의 경험이나 상태에 휩싸여 있는 마음을 우주의 근원적인 모습으로 과감하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내가 경험한 에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근본적인 마음의 습관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에고, 경험을 넘어서서 우주 자체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 바라보며 허우적거리는 것을 멈추고 산의 맨 정상에서 경이롭게 펼쳐진 것들을 마음껏 관람하는 거죠. 즉, 내가 서 있는 삶의 위치, 존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작은 고물 자동차를 타고 비포장길을 터덜터덜 달리면서 빨리 가려고 조바심을 낼 것이 아니라 차를 바꾸고 고속도로로 나아가서 쌩쌩 달리는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저는 차원의 이동 또는 주파수의 변화, 때로는 일대 도약이라고 설명합니다.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용기 있게 이동해야 합니다. 낮은 차원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야 결국 그 어둠 속의 미로를 헤매일 뿐이죠. 그리고 주파수를 확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높이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질적으로 다른 삶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대 도약을 경험해야 하죠.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삶의 무대를 땅에서 하늘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도반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난 사건에 본의 아니게 휘말려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이 도반은 진심으로 오직 이 시선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어려운 상황에 계속 내몰릴 때도 마음은 오직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랬더니 경찰 스스로 완전하게 처리를 해주었고요. 빚쟁이들의 성화는 사라지고 그 안에 새로운 기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작은 나의 눈이 아니라 우주의 눈을 갖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볼수록 상황은 더 복잡하고 꼬였지만
과감하게 우주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은 우주가 알아서 했어요. 이 도마는 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속에는 놀라운 각성과 진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진리가 또 하나 있죠. 우주는 바로 지금 현재의 의식에 공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주는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부족하고 어둡고 답답하게 바라보면 내 앞에 펼쳐진 우주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서글프고 외롭고 조급하게 바라보면 내 앞에는 그런 세상만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우주를 창조하는 유일한 실체는 바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우주가 지극히 충만하고 조화롭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하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이 바로 우주를 흔들어 깨워 나와 흐름이 통하도록 조율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마음속으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이 진리만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 의식에 머물러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라는 말은 해도 좋고 또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는 완전한 전체 문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의식이 제대로 자각하고 깨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 그냥 간단하게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 진리를 노래처럼 읊으면서 묵상하고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기도문처럼 암송하고 그때의 느낌과 에너지에 푹 잠겨보세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이 문장과 이 시선에 몰입합니다. 그러면 곧 깨어나 우주의 관점을 되찾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충만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황금 열쇠죠. 꿈을 이루는 마음공부 마스터 문은식 소장이었습니다.